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배가 더 나왔다. 예전에 입던 바지가 이제 잠기지도 않는다.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중성지방 수치가 위험해요. 이런 말 들으셨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해보니 심장병, 뇌졸중, 당뇨 이런 무서운 이야기만 나오니까 더욱 불안하고요. 특히 60대, 70대 되시면서 이런 걱정 안 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젊을 때는 며칠만 굶으면 금세 빠지던 살이 이제는 아무리 운동해도 식단 관리해도 도무지 빠지지 않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들 때 많으시고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드시는 걸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안 알려주시죠. 그래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파시디라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성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뱃살,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과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놓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알파시디가 대체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한 화학 약품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시디는 옥수수나 감자 등의 전분을 효소로 분해해서 추출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곡물에서 나오는 천연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분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그 구조에 있습니다. 내부는 기름과 잘 섞이는 소수성, 외부는 물과 친한 친수성을 모두 갖춘 고리형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치 도넛처럼 가운데가 뻥 뚫린 모양인데 이 구멍 안쪽은 기름기를 잘 붙잡고 바깥쪽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구조 덕분에 고리 형태의 내부 공간에 지방을 포획하고 흡착해서 지방을 흡수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름때를 잡아먹는 세제, 스펀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약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성분을 우리 몸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알파시디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금세 소화되고 처리됐는데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지 않죠.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쌓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면서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혈관이 좁아지면서 고혈압이 오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런 혈관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알파시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오는 기름기를 몸이 흡수하기 전에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 버리는 거예요.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비롯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이런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평소에 삼겹살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이라면 그 기름기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텐데 알파시디가 있으면 그 기름기를 미리 잡아서 대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들어가는 지방의 양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는 거죠.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서 식습관도 함께 관리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소화 불편함입니다.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체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위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알파CD는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지방과 밀이 결합해서 소화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마치 지방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기 쉽게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후 더부룩함이나 위장 불편함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알파CD를 복용한 분들 중에 식사 후 속이 편해졌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이런 후기를 남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되시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금세 빠지던 살이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빠지죠. 특히 뱃살은 정말 고집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알파CD는 이런 문제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직접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 연구에서 알파CD를 섭취한 그룹이 체중 감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들어오는 지방의 일부를 흡수하지 않고 배출시켜 버리니까 칼로리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2000칼로리를 드셨다면 그중 지방 칼로리의 일부가 흡수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1800칼로리 정도만 몸에 들어오는 시기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인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의 노력에 알파CD를 더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허리둘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 지방은 주로 내장 지방인데 이 부분이 줄어들면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감소하죠.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도 허리둘레와 체지방률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분들의 또 다른 큰 고민이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하네요.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와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식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로감이 몰려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혈당 변화 때문이에요. 알파CD는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상승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탄수화물이 소화되어서 당분으로 바뀌는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는데 알파CD가 있으면 이 과정이 좀 더 완만해집니다. 마치 급경사를 완만한 경사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몸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혈당 변화가 완만하면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당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나 경계성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알파CD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에서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좋은 성분이라면 많이 먹으면 더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바로 부작용과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알파CD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소화기 불편감입니다. 복부 팽만감, 가스참,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이나 평소에도 변이 무른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알파CD가 일부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장기간 복용하실 때는 이런 비타민을 따로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알파CD는 건강기능식품이지 치료 약물이 아닙니다. 이미 당뇨나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고 알파CD를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셔야 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 그리고 18세 미만은 복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성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럼 알파CD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복용 시점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지방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식사와 함께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권장량은 보통 3에서 6g 정도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3g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거든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알파CD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요. 최소한 물 1컵, 약 200ml 정도와 함께 드세요.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먹고 말거나 생각날 때만 먹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알파CD를 복용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관리는 계속하셔야 해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막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알파CD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 알파CD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순도입니다. 알파CD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제품에 따라 알파CD 외에 다른 부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도가 높을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안전성 인증입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복용 편의성입니다. 분말 형태, 캡슐 형태, 스틱 형태 등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본인이 복용하기 편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제품이니까 편의성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격 대비 효율성도 고려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이 의심스러울 수 있고 너무 비싼 제품은 지속적으로 복용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파CD의 효능에 대해서는 여러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2013년 국제학술지 메타볼리즘 클리니컬 앤드 익스페리먼털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2주간 알파CD를 복용한 그룹에서 체중,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알파CD를 12주간 복용한 결과 중성지방이 평균 15%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도 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혈당 관련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알파CD를 8주간 복용한 결과 식후 혈당 상승폭이 20% 정도 완만해지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 결과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기존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식단 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파CD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복용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영양소 흡수 문제입니다. 알파CD가 지방 흡수를 막는다는 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함께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복용하실 때는 종합 비타민이나 지용성 비타민을 별도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알파CD를 복용하면서 혈중 지질,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세요. 세 번째는 몸의 반응 관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파CD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건강관리법들과 조화롭게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알파CD가 혈중 지질을 개선해서 혈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야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CD를 드신다고 해서 운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운동과 함께 병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지방 연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알파CD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식단 관리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알파CD가 지방 흡수를 일부 막아준다고 해서 마음껏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알파CD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알파C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민들, 뱃살, 콜레스테롤, 혈당, 소화 불량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으셨나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과 상의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도 상담해 보세요. 알파CD가 만능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꾸준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